자, 우리 별탄생까지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별탄생 끝나고 책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어떤 문제 나오는지를 한번 풀어볼게. 자, 먼저 아까 전에 봤던 거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지금 완자책으로 26페이지야. 26페이지 보면은 아까 앞에 건 얘기를 했고 그 뒤에 거 봅시다. 자, 주계열성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 주계열성은 아까 전에도 얘기한 게 중심부에서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천체, 이걸 주계열성이라고 해. 그래서 주계열성이 아까 우리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의 크기도 있다라고 했지만 태양보다 훨씬 큰 주계열성이 있기도 하거든. 결국은 둘 다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수소 핵융합을 해야 돼. 수소 핵융합. 근데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 어떻게 에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했니? 꼭 기억해야 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은 수소 4개의 질량과 이 새끼가 하나의 헬륨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헬륨이 되는데 수소 4개의 질량이 하나의 헬륨보다 질량이 크단 말이야. 그럼 반드시 뭐가 생성되냐? 질량이 결손된다. 이 표현은 내가 아까부터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거야. 결손된 질량만큼, 반응 후 줄어든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방출된다. 이게 태양이 계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다.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계열성은 크기가 변하지 않아 라고 했을 거야. 근데 왜 변하지 않냐?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자, 지금도 보면 내부 압력이 이 노란색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야. 그 다음에 중력은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힘. 자, 왜 이걸 양쪽으로 해놨냐면은 이거는 태양의 실제 크기에서도 같고, 여긴 태양의 핵이야. 핵 안에서도 역학적, 정역학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해주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그려줘. 자, 그래서 내부 압력과 중력이 일정할 때는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두 가지는 기억을 잘 하시는데 왜 생성되는지를 알아야 돼. 요 힘이 내부 압력,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지? 핵융합 반응 때문에 생성되는 힘이 내부 압력, 바깥으로 나가려는 거다. 얘 이제 기체의 압력이야. 그 다음에 중력이라는 거는 별의 질량이 있단 말이야. 요 질량 때문에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 요걸 중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중력과 내부 압력이 같을 때는 별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이 상태를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불러.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주계열성이 모든 별의 일생 중에 가장 시간이 어떻다? 길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있지만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보낸다 라고 나오지. 그래서 주계열성이 가장 시간이 길다 라고 얘기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요것만. 아까 선생님이 주계열성마다 시간이 좀 다르다 그랬지. 우리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 시간이 길다 그랬어? 아니면 우리 태양보다 훨씬 큰 주계열성 시간이 길다 그랬어? 우리 태양과 같은 거야. 얇고 길게 간댔잖아. 지금도 보면 주계열성의 수명이라고 나와있지. 별의 질량이 클수록 핵융합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단 말이야. 빠르게 핵융합이 진행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수명이 짧다 이렇게 나와있지. 그래서 우리 태양과 같은 애들이 수명이 훨씬 길고 초거성이 될 수 있는 단계의 주계열성의 시간이 훨씬 짧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양은 현재 주계열성으로 아까 얘기했지. 태양에서 전체 수명이 약 100억 년이야. 근데 지금은 절반 정도 살았고 50억 년 후에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날 것이다 라고 나와있어. 자, 이제 별이 어떤 방법으로 이제 에너지를 얻어서 어떤 원소들을 만들어내냐, 이것들을 잠깐 볼게요. 이것도 수업을 다 했던 건데 책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면 좋아. 자, 선생님이 웬만하면은 한 번 설명하고 끝내진 않아. 2번 정도. 복습까지 하면 한 3번 정도 얘기할 거야. 그럼 너네들이 한 번 들으면 당연히 인간은 잊어버리게 돼 있거든. 그래서 2번에서 3번 정도 들으면은 기억을 잘 하더라고. 여기 파트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야.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파트이기도 한데, 아무튼 요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실시간 방송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 물론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하시니까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내가 실시간을 해도 더 힘들어. 아니, 이 녹화 방송하는 게 더 힘들어. 너희들 지금 관리도 해줘야 되지. 그 다음에 녹화본을 뜨려면은 미리 와서 다 찍어야 돼. 그 다음 실시간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작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힘들지만 이거의 최대 장점이 너네가 몰랐던 부분, 그냥 넘어갔던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예전 걸로 돌아가서 볼 수 있단 말이야. 일부러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나의 편의가 아니야. 너네의 편의를 위해서야.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시험 기간에 들어오면은 여기 파트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선생님 저 오늘 수업이 있어서 보충해줘야 돼요. 빠졌어요. 영상을 보면 되는 거야.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철보다 가벼운 원소가 나오는데 별이 진화하면서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다. 아까 수소와 헬륨은 어디서 만든다 그랬어? 수소랑 헬륨은 우주의 공간에서 빅뱅 우주로는 그냥 만들어. 근데 수소나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드디어 별에서 만들어져. 대신 별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는 뭐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별 내부에서는 철까지 만든다. 철.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만 만들어진다. 봅시다 한번.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래. 태양 정도인 별은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까지, 그래서 주계열성 이후에 적색 거성 같은 걸로 진화가 될 거다. 봅시다.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나 산소까지는 만들 수 있다. 주계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자, 주계열성은 어차피 만들 수 있는 원소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까지만 만들어. 요때가 가장 시간이 길고 이 과정이 이제 다 끝나면 드디어 거성 단계로 와. 자, 주계열 이후를 보면은 중력 수축한다. 자, 어디만 중력 수축한댔어? 핵만. 핵은 핵융합이 끝났기 때문에 점점 더 몰릴 수밖에 없어. 중력 수축을 한다. 그래서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어 헬륨핵이 되면은, 자, 주계열성이 끝날 때는 헬륨핵이 된다. 헬륨핵이 되면 핵융합 반응이 멈춘다.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 어떤 힘이 없어지냐? 내부 압력. 바깥으로 나가려는 내부 압력이 없어.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멈추고 이때 중심부는 수축해서 온도가 상승. 아까 얘기했지. 핵은 계속 온도 높아져. 몇억 켈빈까지? 1억 켈빈까지. 바깥층은 가열돼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이게 이제 너희들이 헷갈려하더라고. 우리가 주계열성 단계에서 하는 수소 핵융합은 어디에서만 한댔어? 핵에서만 수소 핵융합을 하는 거야. 여기도 수소가 나와 있긴 해. 근데 이 수소는 의미가 없어. 핵에서만 하니까. 대신 거성 단계로 가면은 여기 사이드에 있는 수소를 드디어 이 바깥층이 가열이 되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바깥쪽 핵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소 핵융합을 하려면 내부 압력이 생성되니까 별의 사이즈가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별이 팽창해서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돼서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수소 핵융합을 중심에서 하지 수소가 여기 남아있어. 이건 안 써. 이것만 써. 이걸 다 쓰면 이제 헬륨의 핵이 만들어지는데 화살표 잘 봐. 핵에서의 화살표의 방향은 안쪽으로 몰릴 거야. 그래서 점점점 크기 작아지다가 헬륨 핵융합이 가능하다. 근데 바깥쪽에서 이제 여기가 복사층이라는 곳이 있거든. 이 복사층에서 드디어 주계열성 이후에 수소 핵융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가능하다.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헬륨 핵융합이 돼서 드디어 탄소나 산소가 생성된다 라고 나와있지. 자, 그 다음에 핵융합이 중단되는 건 재료 다 썼다는 거야. 헬륨이 고갈되면 탄소핵이 만들어지고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의 온도가 안 올라가. 자, 아까 초거성이 되는 애는 탄소도 핵융합이 안 됐지. 근데 우리 태양과 같은 크기는 탄소를 융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는 안 돼. 그래서 더 이상의 핵융합은 안 돼. 왜 안 돼? 조건을 알아야 돼. 더 이상 온도가 높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된다. 그래서 핵융합 중단 후에 별의 중심부는 수축하고 바깥층은 팽창하다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성운이 된다. 이 상태를 내가 뭐라고 했냐? 행성상 성운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운데에 있는 점 하나가 띡 남아서 얘가 뭐라 그랬어? 백색 외성이다. 이렇게 불렀을 거야. 이 정도는 기억을 잘 하셔야 돼. 여기 나와있지. 자, 문제. 너네들 통합과학은 그림을 외워야 된다. 그림을 외워야 돼. 요 그림 나오면 무조건 행성상 성운이야. 무조건 이게 원형처럼 생긴 요 그림 나오면 행성상 성운이야.
물론 가운데에 점이 하나 있긴 해줘야 돼. 요게 백색 이성이 될 거거든. 하지만 요 그림처럼 나오면은 무조건 행성상성이다. 기억 잘해. 근데 요 그림 봐봐. 얘보다는 뭔가 에너지가 되게 커 보이지. 요게 초신성이 폭발하는 형태야. 이 정도만 기억을 합시다. 자, 우리 주계열성, 우리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의 별에 지나는 적색 거성 요렇게 돼. 그래서 실제 우리 태양은 산소까지는 안 돼. 근데 우리 태양과 비슷한 애들은 산소까지는 일단은 가능하다. 이 정도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이 있대. 자, 우리 태양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아까 크다고 했니? 작다고 했니? 우리 태양은 크기가 그렇게 큰 주결성은 아니야. 좀 작은 주결성이야. 그래서 우리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큰 10배 이상인 별도 존재할 수 있어. 자, 이러한 별 또한 주결성 단계에서는 뭐만 한다? 수소 핵융합 반응 밖에는 안 해. 그래서 헬륨을 만든다. 자, 문제. 우리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큰 주계열성 중에 누가 일생이 길고 누가 짧다 그랬어? 얘가 짧다고 했다. 자, 왜 짧다고 했어? 얘는 크기가 큰 만큼 밝은 더 많은 빛을 방출해야 돼. 그만큼의 빛을 방출하기 위해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매우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가 굉장히 짧다. 자, 그럼 주계열성 이후를 볼게. 자, 똑같아. 중력 수축해가지고 헬륨 핵융합 반응한대. 그럼 또 이제 중력을 수축해가지고 점점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 탄소 핵융합하고 규소 핵융합하면은 뭐까지 만든다? 드디어 철까지 만든다. 자, 그래서 탄소핵이 생성된 후에도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점차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철까지 만든다. 그 다음 내야겠지. 철까지만 만드는 까닭은 철의 원자핵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안 만든다 그랬어? 못 만든다 그랬어?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안 만든다. 철이 제일 안정적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까지 가는 과정이 이렇게 돼. 그래서 철까지 만들면 더 이상 만들지 않아. 여기가 초거성 단계다. 초거성 단계. 자, 근데 초거성 단계로 간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다. 초거성 단계에서도 드디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댔지. 그래서 우리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생성이 되고 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금이나 구리나 우라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자,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은 중심부에서 철까지 만들었는데 결론, 별에서 만들 수 있는 최고로 무거운 원소는 철이야.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디서 만든다?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만 만든다. 그래서 폭발하면서 발생한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돼서 우주로 방출된다. 이 방출된 우라늄이나 금 같은 게 지구가 형성될 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너희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다음 거 봅시다. 자, 이제 태양계 형성인데, 자, 이거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문제를 먼저 좀 볼게. 자, 너네들이 이제 문제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줘야 된다. 자, 여기는 문제는 나머지 내가 안 푼 문제는 너네 숙제로 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푼 문제들은 같이 한번 풀면 되겠다. 내가 풀 때도 한번 너희들이 스페이스바 눌러서 정지하고 한번 풀어봐. 틀려도 되니까. 자, 4번 문제. 먼저 풀 테니까 정리하고 풀어보세요. 자, 4번 보면은 양성자 4개가 요게 돼. 그럼 양성자 4개가 이게 양성자 하나가 뭐니? 수소잖아. 결국은 수소 4개를 융합해서 뭘 만든다? 한 개의 헬륨을 만들어낸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다시 수소 핵융합 반응은 어느 단계에서 한다? 어느 단계? 별의 주계열성 단계에서만 수소 핵융합을 한다.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을 다 하면 주계열성이 끝나는 거야. 기억 봅시다. 가는 수소 원자핵의 융합을 나타낸다. 수소 원자핵의 융합이지. 자, 너네들이 기억을 잘 해야 되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배우는 게 핵융합이야. 수소 핵융합, 헬륨 핵융합. 결론, 우리 별에서는 수소라는 원자는 없어.
수소의 원자 핵, 헬륨의 원자 핵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핵만 있다는 거 기억을 좀 잘합시다. 네 목이 가에서 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다. 자, 분명히 얘기했어. 이렇게 될 때 뭐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질량이 어떻게 된다? 결손된다. 이 질량이 결손된 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 E는 mc의 제곱이다. 이게 질량 결손된 만큼이야. 그래서 질량이 결손된 만큼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밖으로 방출하는 거지. 흡수가 아니라고요. 방출이라고. 이것 보기.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이다. 맞아. 대신 정확히 얘기해봐. 주계열성의 중심부, 즉 어디에서만? 핵에서만. 곁에서 하는 건 아니야.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 문제를 낼게. 수소 핵융합 반응은 적색 거성 단계일 때도 가능하다. 맞아, 틀려? 맞다고. 핵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얘기하는 게 주계열이야. 주계열 단계가 끝나면 드디어 핵 밖에 있던 수소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어. 적색 거성 단계에서. 기억을 잘 합시다. 자, 그 다음 밑에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자, 별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 건데, 일단은 지금 이러한 내부에 힘이 있대. 자, 무조건 내가 아까 전부터 얘기한 게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 뭐다? 이걸 내부 압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힘을 뭐라고 한다? 중력이라고 한다. 근데 내부 압력과 지금 중력의 크기가 어때 보이니? 같아 보이지? 크기가 같다는 거는 얘와 얘가 크기가 같다? 네, 얘의 사이즈는 일정하다. 크기가 변하지 않아. 크기가 변하지 않는 단계에 있는 별, 어떤 단계? 주계열성. 그럼 주계열성은 뭘 하는 단계다? 수소 핵융합 반응 하는 단계. 중심부의 온도가 몇 켈빈? 중심부의 온도는 1000만 켈빈이라고 계속 강조한다. 기억 잘해야 된다. 기억 봅시다. 1번. A는 중력, B는 내부 압력이다. A가 중력이야. 맞아? A는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 내부 압력. 바뀌었어. A는 별을 수축시키는 힘이니, A는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니까 별을 팽창시키는 힘이다 라고 해줘야 되고, B는 핵융합 반응이 생성된다. 자, 알겠지? 내부 압력 뭐 때문에 생성돼? 요게 핵융합 때문에 생성돼. 그럼 중력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중력은 별의 질량 때문에 생성된다 라고 알아야 된다. 땡. 주계열성에서는 A와 B가 평형을 이룬다. 이게 맞는 거지. 주계열성에서는 중력과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룬다. 자, 한 개 더.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다른 점. 첫 번째, 중딩 때는 답만 고르면 땡. 답이 맞으면 땡.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니야. 왜냐? 중학교 때도 나왔겠지만 너네 시험 보면 모든 고등학교의 문제는 기니디야. 기니디. 이복이 잘 안 된다고. 그 얘기는 하나라도 정확히 모르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수능에서도 과학시험 문제가 20문제 나와. 물화생지 각각 20문제. 그럼 20문제가 나올 때 18문제에서 17문제에서 18문제는 기니디. 그래서 니네들이 이걸 되게 싫어해. 당연히 싫지, 어렵지. 정확하게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자, 7번 문제 봅시다. 자, 질량이 항상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너네 내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하면 많은 얘기를 해줄 건데 내가 온라인 수업이니까 많은 얘기를 못 해주겠어. 와, 웃긴 얘기도 되게 많아. 못 해주겠어.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근데 요런 거 문제 안 읽은 새끼를 뭐라고 하거든? 나중에 한번 들어와. 자, 어쨌든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이래.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 한번 다시 해볼게. 뭐부터 시작? 제일 먼저 원시별부터. 원시별이 중력 수축하다가 보면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착한다. 그 단계를 뭐라고 한다? 주계열성 단계다. 그럼 주계열성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뭐로 해? 태양 정도래. 적색거성. 적색거성이 끝나면 행성상 성운. 걔가 끝나면 백색 외성. 이런 진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 태양 정도인 별이래. 근데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네. 중심부에서. 그럼 뭐 한다? 얘가 주계열 단계다.
자, 근데 나는 헬륨의 핵이 이제 만들어졌어. 이제 수소 다 써먹었다는 거지, 여기서. 아니면 바깥층에서 수소 핵융합을 하네? 무슨 단계다?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는 단계고, 얘가 이제 탄소 핵까지 다 만들었잖아. 얘는 적색 거성, 진화 단계라고 하면 얘는 적색 거성이 끝난 단계야. 완벽하게 적색 거성이 다 끝난 단계. 얘 탄소 핵까지 만들었으니까. 결국 시간은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만 알면 되겠다. 그럼 기억해 봅시다. 가의 중심부에서는 헬륨의 양이 점차 증가한다.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게 얘지. 그럼 점점점 헬륨의 양이 많아져야지. 네 목이 별의 크기는 가보다 나에서 커진다. 그지? 적색 거성으로 가는 단계니까 크기가 더 커지게 된다. 다 이후에 중심부에서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철이야. 내가 적색 거성 단계에서는 뭐까지 만들 수 있다? 탄소나 산소까지만 만든다. 왜? 질량이 태양 정도니까. 철까지 만들려면 초거성 단계에서만 가능하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봅시다. 이런 문제가 이제 학교 시험에 잘 나와. 자, 9번 문제 보면은 그림 가와 나는 질량이 다른 두 별의 중심부에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내부 구조래. 자, 이제 핵융합 끝났대. 자, 근데 가를 보자. 뭐 있냐? 중심에 철까지 있지. 철까지 있으면 무슨 단계다? 초거성 단계다. 나는 중심에 탄소나 산소까지 있네. 무슨 단계다? 적색 거성 단계다. 자, 그럼 기억 봅시다. 중심부의 최대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자, 적색 거성에서 탄소까지 만들 정도라면은 약 1억에서 2억 켈빈 정도가 돼. 그래야 헬륨 핵융합까지는 되고 탄소 핵융합은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철까지 만들려면 중심부의 온도가 몇 켈빈 정도 된다냐? 약 20억 켈빈. 훨씬 높다. 이거 비교 불가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보기. 최대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맞아요. 별의 질량은, 자, 크기가 얜 좀 크니까 적색 거성, 얜 존내 크니까 초거성이야. 훨씬 크다고요. 훨씬. 태양이 진화하면 가와 같은 구조가 될 것이다. 태양은 철까지 만들지 못한다. 여기까지만 만든다. 3번. 자, 뭐 풀만 할 거야 아마. 이 정도만 풀면 지금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계 형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태양계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맨 처음 오늘 얘기할 때 뭔 얘기했냐면은, 우리들이 배우는 통합각 앞쪽 파트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나의 탄생,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까지를 배운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건 이거야. 그럼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대.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진 다음에 뭐 배운 거야? 별이 만들어졌다. 즉 우리 태양이 만들어졌다. 그럼 우리 태양이 만들어졌으면 태양과 같은 여러 가지 별들이 있을 건데 지구와 같은 행성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그 지구와 같은 행성들 만들어진 태양계의 형성에 대해서 배운 거다. 자, 이거는 내가 따로 필기 안 할 거니까 책에 있는 거로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태양계 물질의 기원 보면은, 자, 일단 내가 아까 얘기했지. 지구에 아까 전에 했거든. 가장 많은 원소가 뭐다?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가 철. 그 다음에 지구의 두 번째로 많은 원소가 산소.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 태양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결론. 태양계는 이전에 초신성이 이미 폭발했고 그 과정에서 우주로 방출된 다양한 원소들이 태양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약 50억 년 전에 우리 은하는 나선팔에서 태양계 성운이 수축해서 형성이 되었다. 다시 얘기한다. 별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첫 번째, 밀도는 어때라? 밀도는 커야 돼. 두 번째, 온도 어때라? 온도는 낮아야 된다. 자, 어찌됐든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진대. 성운에서 별이 탄생한다 그랬어. 성간 물질에 의해서. 첫 번째 조건이 있어. 성운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조건, 초신성이 폭발해줘야 돼. 자, 다시 한번. 우리 태양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우리 태양 주변에 있던 초신성이 빵 폭발해야 돼. 폭발한 에너지가 태양계의 성운에게 충격을 줘. 그래서 안정한 상태에 있던 거대한 성운의 밀도가
불균일해졌다. 이 얘기는 입자가 원래 균일하게 들어있었는데 조금 몰리거나 몰리지 않은 지역으로 분리됐다 이거예요. 그럼 입자가 많아진 지역이 있겠지. 여기에서 우리 태양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밀도가 큰 부분이 수축하면서 회전하여, 자 회전 중요하다. 회전 수축하면서 회전하여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졌다. 자 이제 드디어 회전이 원시 태양과 원반 형성. 봐봐, 얘가 회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지멋대로 회전하는 거 아니야. 성운이 팡팡팡 초신성 폭발한 에너지로 받으면 이렇게 회전해. 자 너네 피자 도우 만드는 거 혹시 한 번이라도 봤지? 피자 빵 있잖아. 만들 때 확 이렇게 돌리지. 봐봐, 이렇게 돌아가면은 점점 납작해지지. 원반이 되는 거야. 원반. 그래서 원시 태양과 원반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이다. 예, 공전하는 방향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원반 모양이 된다. 이런 뜻이야.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중심부에서는 온도와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원시 태양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원시적인 태양이라는 건 결국 뭐야? 원시별. 아직 주결성 아닌 거야. 원시별이야. 그래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면은 태양계 성운이 수축함에 따라, 왜 수축하냐? 질량이 크거든. 이 원시 태양의 질량. 그래서 수축함에 따라서, 자 이거 외워야 돼. 회전 속도가 점차 빨라져. 계속적으로 회전할 때, 이건 원래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 회전을 처음 할 때보다는 점점 중력이 강력해져서 점점 회전 속도가 빨라져. 점점. 그래서 원시 태양의 주변부에서는 물질이 퍼져나가서 납작한 원시 원반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바깥쪽에는 퍼져나가고 안쪽은 더 들어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리와 미행성의 형성이 되거든. 고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입자들이 원래 있어. 이 입자들이 조금 몰려서 또 이제 차륵 붙여가는 것처럼 뭔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입자들이 몰려있던 지역도 있고 몰리지 않은 지역도 있으니까 얘는 충돌해가지고 만들어져. 그래서 원시 태양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더욱 온도가 높아지고. 왜 중력 수축이야? 아까 내가 원시별은 중력 수축 에너지로 온도 높아진댔다. 기억 잘해. 아까랑 거의 비슷한 거야. 원시 원반은 회전하는 동안에 여러 개의 큰 고리를 형성을 했고, 각각의 고리에서는 기체와 티끌이 뭉쳐서 수많은 미행성체가 형성되어 태양 주위를 공전했다. 이게 진화가 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요런 점점점점점 하나하나들이 진화가 돼서 원시 행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원시 태양과 미행성체로 진화가 되고, 이 미행성체가 원시 행성이 된다. 그래서 원시 태양은 수소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서, 자 수소핵융합 반응이 시작? 이게 무슨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거야? 주결 단계로 진입을 했다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태양이 되었다. 태양은 주결성이야. 그런 다음에 미행성체들은 서로 충돌하고 합쳐져서 원시 행성이 돼서 태양계를 형성했다. 자, 그럼 문제다. 우리 태양에 나이가 있을 거야. 약 50억 년 됐어. 자, 그럼 우리 태양의 나이와 수금지와 목토 천해 행성의 나이가 비슷할까 다를까? 거의 비슷하다. 자, 봐봐. 원시 태양에서부터 출발해서 태양이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져. 결론, 지구의 나이나 태양의 나이가 거의 비슷해. 다르지 않아. 같이 만들어져.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운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행성 응집설이라고도 얘기를 해. 성운설, 말 그대로 성운에서 회전하면서 태양계가 만들어졌다. 미행성 응집설은 요 미행성체가 서로서로 충돌해서 응집 반응을 해서 지금의 행성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넘겨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출현, 요게 나오는데, 자, 우리도 알다시피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은 조금의 차이가 있지. 지구형 행성은 어떤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약간이라도 무거운 원소. 거의 대부분은 지구형 행성은 금속이 많아. 그 다음 고체 물질이야. 근데 목성형 행성은 거의 대부분 기체나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럼 지구형 행성은 왜 이렇게 무거운 애들로 되어 있어야 되냐? 이거 꼭 나온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지구형 행성은 태양과 거리가 가깝지. 그러면 녹는 점이 높은 물질로만 구성돼야 돼. 왜냐? 야, 이거 우주야. 그럼 녹아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태양과 가까운 애들은 녹으면 안 되니까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이어야 돼. 그게 대부분의 금속이나 고체지. 얘는 멀지. 머니까 녹는 점이 높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가벼운 원소들은 녹는 점이 낮은 원소들. 거의 그렇다 이거야. 이거 외우라 했어 내가. 자, 수금지화. 얘네들은 태양과 가까운 곳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꼭 기억합시다. 녹는 점이 높은 철, 니켈, 규소등. 아, 그래서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가 뭐다? 철이다. 녹는 점이 매우 높거든. 그래서 이런 무거운 물질들이 남아서 미행성체를 형성했다. 그래서 무거운 물질들이 뭉쳐서 지구형 행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목성 행성은 목토천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양에서 먼 곳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녹는 점이 낮은 얼음, 메테인 등 가벼운 물질들이 응축해서 미행성체를 형성하였다. 수소나 헬륨 등의 가벼운 기체를 끌어당겨서 거대한 목성형 행성이 되었다. 자, 그럼 분류를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중에 크기는 어떠니? 크기라는 게 뭐 반지름 얘기하면 되겠다. 크기가 누가 크고 누가 작냐? 얘가 작지 당연히. 얘가 크다. 두 번째, 얘네들은 주로 어떠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냐? 지구형 행성은 주로 어떤 성분? 무거운 고체 성분, 암석 성분이야. 얘는 가벼운 기체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세 번째, 크기나 성분이 있으면 중력이라는 게 다를 거야. 중력은 지구형 행성이 클 거 같냐? 목성 행성이 클 거 같냐? 한번 들어가 봐. 들어가 보면 되는데 실제로 지구보다 목성의 중력이 약 9배가 커. 9배.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얘는 중력이 작고 얘는 중력이 좀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마지막 내가 얘기해 싶은 건 요 새끼야. 밀도. 자, 밀도는 우리 아까부터 빅뱅 우주 할 때 계속 얘기했는데 뭐로 구한다? 자, 밀도 모르겠는 인간은 이렇게 봐요. 밀도는 너와 나의 사랑이 깨졌어. 이렇게 하트 깨부셔. 하트 깨부시면은 밑에는 V가 남고 위에는 질량 M이 남지.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 자, 그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는 누가 크냐? 부피는 목성이 커. 목성으로 얘기를 해줄게. 근데 질량은 굉장히 부피분의 질량한 값이 밀도인데 질량은 목성형은 크긴 크지만 지구형 행성의 부피에 비교한 질량은 엄청 작아. 왜? 기체거든. 기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지구가 목성만한 크기면은 질량 비교를 못해. 훨씬 무거우니까. 그러면 목성형 행성은 부피는 큰데 질량은 작네. 그럼 밀도는 지구형 행성은 굉장히 큰데 목성 행성은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뭐 자전 속도, 공전 속도, 편평도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합시다. 일단 이 정도만 알면 되겠다. 자, 이제 드디어 뭔가 행성이 만들어졌대.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사는 행성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걸 봐야지. 지구. 자, 지구의 형성과 생명체 탄생 봅시다. 원시 지구에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자, 봐봐. 지구가 여기 있는데 원래부터 지구가 있지 않았지. 원래는 미행성체였어. 그 미행성체에 계속 누군가가 충돌하면서 지구의 크기가 점차 차륵부처하는 것처럼 커진다. 그러면서 커진 게 지금 지구의 사이즈야. 그럼 봐봐. 미행성체가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어. 자, 이게 첫 번째. 미행성이 계속 충돌하면서 원시 지구가 형성이 되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다. 자, 지구에 미행성체가 있었다? 근데 차륵을 빵 붙이는 게 충돌하는 거야. 야, 그럼 너희들이 이런 생각해봐. 최초의 지구의 크기랑 지금 지구의 크기 중에 누가 클까? 자, 맨 처음에 지구는 요만한 거다. 여기에 빵 차륵 붙이는 것처럼 미행성이 계속 충돌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지구의 크기는 점점 커지게 돼.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충돌을 하면 그냥 커지긴 커지는데 충돌할 때 발생하는 엄청나게 많은 충돌열이 있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전체 지구가 다 녹아버려. 다 녹아. 그 다 녹은 상태를 우리는 마그마의 바다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 충돌이 할 때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 지구가 다 마그마야. 엄청 뜨거워. 봅시다. 미행성의 충돌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지구 전체가 녹아서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었다라고 나오지. 자, 그럼 마그마의 바다면은 지구는 액체 상태야, 고체 상태야, 기체 상태야? 지구 전체가 마그마가 용암이잖아. 용암은 흐르잖아. 액체 상태야. 액체 상태의 지구다라고 하면 어떤 차이로 층상 분리가 될까? 밀도 차이.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물이랑 기름이랑 섞으면 섞인 데서 안 섞인 데서? 안 섞이지. 왜 안 섞여? 물은 밀도가 크거든. 밀도 큰 건 어디로 간다고? 아래로 간다고. 밀도가 작은 건 어디로 간다고? 위로 뜬다고. 그러면 지구도 밀도가 큰 물체가 있고 밀도가 작은 물체가 있어. 그래서 밀도가 큰 물체는 어디로 간다? 아래로. 밀도가 작은 물체는 어디로 간다? 위로. 그래서 아래로 간 게 핵을 구성하는 거야. 가벼운 물질은 멘트를 구성하는 거다. 그 무거운 게 뭘까? 핵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소 두 개. 철과 Ni가 뭘까? 니켈이야. 그래서 핵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은, 야, 너네 돌덩어리가 무겁냐? 금속이 무겁냐? 아, 그래도 금속이 무겁잖아. 이거 금속이야. 그래서 핵을 구성하는 거고. 예, 멘트를 구성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규소화 같은 거. 이게 돌멩이, 암석이야. 그래서 이제 지구를 구성하는 것 중에 마그마의 바다 상태가 되면 액체니까 밀도 차에 의해서 뭐가 분리되냐? 핵과 멘틀이 처음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준다. 지구는 엄청나게 뜨거워. 왜? 충돌열이 많이 발생해. 엄청나게 뜨거우니까 마그마의 바다 상태로 다 녹았다는 거야. 녹게 되면은 밀도 차가 있기 때문에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면서 무거운 물체는 핵으로 들어가고, 핵, 철과 니켈, 가벼운 암석, 돌멩이 성분은 멘틀을 구성했다. 문제! 아직까지는 지각이 안 나온 거야. 너네 여기에서 지각이 분리됐다라는 문제 많이 나온다. 지각 분리 안 됐어, 아직. 아직은 철과 핵과 멘틀만 분리된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지. 핵과 멘틀이 형성되었다. 보면 규소와 산소, 자, 이거를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고, 이게 돌멩이야. 규산염 광물.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은 떠올라서 멘틀을 형성했고, 철과 니켈은 무겁기 때문에 중심부로 가라앉아서 핵을 형성하였다. 기억 잘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철과 멘틀, 핵과, 자꾸 철이래, 씨.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됐어. 자, 그 다음 드디어 이제 얘가 나가지. 원시 지각과 바다가 형성. 자, 원래 지구가 탄생했을 맨 초반에 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물이 있다. 당연히 있어. 근데 이때는 너무 뜨겁다 그랬지. 그럼 물이 어떻게 돼 있어? 다 수증기 돼 있어. 수증기. 그래서 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수증기가 있었다. 근데 이제 충돌을 한다는 거는 무거운 돌면 그 외계에 있는 돌덩어리가 지구로 다 꼬라박는 거야. 근데 계속적으로 충돌을 하다 보면은 이제 돌멩이가 부족한 거지. 점점점 충돌 횟수가 떨어져. 충돌 횟수가 점점 떨어지니까 열도 점점점 내려가겠지. 그럼 점점점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내려가잖아? 드디어 엄청나게 많았던 수증기가 다 비가 돼서 떨어져. 그러면 비가 엄청나게 온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뭐다? 원시 바다다. 그럼 원시 바다가 생성됐으니까 이걸 우리 뭐라고 해? 원시 지각이라고 하면 되겠네. 드디어 지각과 바다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미행성체의 충돌이 감소하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충돌이 점점 감소하면 지표가 냉각됐다. 이게 충돌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고 단단한 원시 지각이 형성됐다. 쌤! 지각이 먼저예요? 바다가 먼저예요? 당연히 지각이 먼저예요. 지각 정도라면 마그마의 바다에서 조금 식으면 지각이 되는 거야. 근데 수증기가 비가 되려면 더 식어야 돼. 그래서 지각이 먼저 만들어지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비로 내리면서 원시 지각의 빗물이 고여서 원시 바다가 형성되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 드디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나와. 쌤, 지각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도 지각이 있고요. 여기도 지각이 있으니까 아니 육지에서도 최초의 생명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바다에서 나와요? 자, 이건 너희들이 추측을 잘해봐. 왜 지각에서는 안 나올까?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온 게 확실해. 근데 왜? 내가 왜가 중요하겠다. 자, 아까 지구에 원래부터 수증기가 존재했다 그랬지. 그럼 문제. 원래부터 산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산소는 없었어. 없어. 산소가 없잖아? 그럼 뭐도 없는, 이건 나중에 다 얘기할 거야. 뭐가 안 만들어지냐면 이 새끼가 안 만들어져. 너는 O3가 혹시 먼저 아니? 이게 오존이야. 결론. 오존층이 없었던 시절이야. 초창기 지구는 오존층이 없어. 아니 그럼 오존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자외선이 엄청 강력한 게 다 들어와. 그러니까 지표에선 생명체가 못 자라는 거야. 대신 이 자외선이 바다의 표면까지는 오지만 끝까지는 못 와. 그래서 바다의 중간쯤에 이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생명체가 탄생하기까지 과정이 엄청나게 긴 진화 과정이에요. 이걸 겪어야지만 생명체가 탄생하지만 결국 생명체는 최초로 만들어진 게 바다에서 만들어졌다. 자, 이 정도는 기억을 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봅시다. 대기 성분의 변화 봐봐. 자, 지구 탄생 초기에는 수소,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 등이 있었다? 뭐야? 산소가 없었네.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오존층이 못 만들어진다고요. 자, 그런데 산소는 그럼 언제 나왔냐면 여기야. 생명체가 만들어지다가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가 출현합니다. 이걸 우리는 남세균이라고 하거든. 자, 실제로 처음으로 광합성한 애는 식물이 아니야. 세균이야, 세균. 남세균이라는 게 처음으로 광합성을 하고 그러면서 산소가 드디어 많아져. 그래서 지금은 산소가 두 번째로 많은 기체가 된 거고 초창기에는 아예 없었어. 자, 이제 너희들이 앞쪽 파트를 다 배운 거거든. 자, 앞쪽 파트 다 배웠는데 여기 태양계 형성 한번 문제 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정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게. 자,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14번. 지구에, 자, 스페이스바 눌러놓고 정지한 다음에 조금 푼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봐. 지구의 형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을 보니까 미행성이 충돌했네. 마그마의 바다 만들어졌대. 엄청나게 많은 충돌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지구가 다 녹았다 이거야. 그럼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된 이후에 뭐와 뭐가 분리되었다? 핵과 멘틀이 분리되었다. 그러면서 무거운 물질이 어디로 왔다? 핵으로 왔다. 그래서 핵으로 들어간 게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물질. 그럼 멘틀을 구성하는 게 뭐다? 돌멩이 성분, 규소와 산소 이런 것들이 멘틀로 왔다. 기억 봅시다. 가의 미행성체에는 철과 규소가 포함되어 있다. 자, 너네 기억을 잘해야 돼. 일단은 지구가 만들어진 게 맨 처음에 태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태양이 성운설 돌다가 여러 가지 미행성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여러 가지 미행성체가 만들어지면서 충돌하면서 지구가 만들어진 거잖아. 자, 그러면 결국은 원시적인 지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계속 충돌을 해줘야 돼. 충돌을 하면서 지금의 지구까지 오는 거야. 그러면 가의 미행성체에는 철과 규소가 포함됩니다. 당연히 충돌하면서 이런 애들을 주는 거지. 물론 지구가 처음 만들었을 때도 갖고 있었을 거야. 대신에 미행성체가 얘네들을 또 추가적으로
준다. 기억보기 맞아. 가야에서 나로의 과정은 지구의 질량이 증가했다. 자, 충돌할 때 내가 차를 붙이는 것처럼 점차 커진댔지. 지구의 질량은 당연히 커져. 디귿보기. 원시 바다는 가와 나 사이에 형성됐다. 이게 나온다고. 지금 가와 나 사이는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지는 시점인데 이제 이게 여기서 분리되는 거야. 어떻게 바다가 벌써 만들어져? 바다는 이거 만들어진 이 다음에 원시 바다가 만들어진다. 리얼보기. 멘틀과 핵은 다 이후에 형성됐다. 자, 여기 이후에 멘틀과 핵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 멘틀과 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하지. 답이 1번이다. 잠깐만 있어봐. 자, 오케이. 지금 시간이 좀 돼서 이거 업로드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1단원 쪽에 중요한 파트는 다 공부한 거야. 그래서 좀 이따가 내가 복습을 할 거고 어떤 문제 나오는지 얘기를 좀 해줄게. 다음 영상 봅시다.